안녕하세요, 주간누바의 쭈바입니다. 11월 18일 느바 소식입니다. 미러키 벅스가 홈에서 LA 레이커스를 꺾고 5할 승률 복귀까지 1승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주득점원 크리스 미들턴이 복귀전에서 전반의 야투를 모두 놓치긴 했지만 후반에 12점을 정립하며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핵심 식스맨으로 자리잡은 팻 코너튼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러키가 오늘 레이커스를 상대로 2쿼터 우위를 점한 부분은 바로 페인트존 침공으로 이 중심에 있던 야니스 아테토쿤보와 바비 포티스는 사정없이 레이커스 인사이드를 공략했습니다. 특히 야니스의 경우 전반에만 28점을 올렸고, 이중 페인트존 득점이 20점에 달했을 정도로 무자비함을 선보였는데요. 그 결과 18분도 뛰지 않은 전반에 28점을 올리는 동안 92.3%의 야투율을 기록하며 무시무시한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해당 기록은 1996-97 시즌 이후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동 5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그만큼 야니스의 전반 활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최종 스탯은 무려 78.3%의 야투율을 동반한 47득점으로 더욱 놀라운 부분은 잠시 가출했던 3점과 자유투입니다. 야니스가 경기당 2개 정도의 3점을 40% 이상으로 적중시키고 자유투 성공률 70% 이상을 기록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선수를 제어할 방법은 현 NBA 룰에선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야니스는 해당 기록을 2회로 늘리며 카멜로 앤서니, 키키 밴더웨이와 함께 역대 공동 6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괴인으로도 불리는 야니스는 오늘 상대한 진짜 괴인과 동포지션 최대 라이벌로도 뽑히던 앤서니 데이비스를 상대로 이들 중 가장 최근의 MVP와 우승을 차지한 건 본인이라는 걸 각인시키며 팀 승리와 함께 자존심 대결에서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야니스의 몬스터 퍼포먼스는 물론 미들턴의 복귀날에 승리를 올린 미러키지만 여전히 기복을 보이는 주루 홀리데이의 감각은 조금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 수비에서 1.5인분을 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본인 실수로 이어지는 멘탈 붕괴가 있는 건지 수비마저 의심케 하는 장면이 제법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은 이번 시즌부터 시작되는 1억 3,500만 달러 계약에 다시 의문부호가 붙을 수 있는 만큼 20일 몇몇 선수의 반란으로 약팀 분류가 애매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의 경기에선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부진했지만 미러키 벅스의 크리스 미들턴이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했다면 복귀와 함께 본인의 활약으로 팀을 승리로 이끈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마이애미 히트의 지미 버틀러인데요. 오늘 개인 통산 12번째 트리플 더블 달성에 성공한 버틀러는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쉽게 하는 농구에 눈이 떴는지 커딘을 통한 쉬운 득점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오늘의 슈팅 차트를 본다면 한쪽에서만 득점에 열을 올리는 전형적인 쉽게 하려는 농구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농구 열정은 그대로, 하지만 방법을 쉽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결장한 상황에서 팀을 이끌며 승리를 차지한 버틀러와 마이애미는 내일 워싱턴 위저즈와 백투백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휴스턴 로켓츠를 꺾고 시즌 6승을 달성하며 슬금슬금 5할 승률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한 또 다른 탱킹팀 휴스턴이 13연패와 함께 변수 가능성 제로인 제대로 된 탱킹 노선을 지키고 있다면, 오클라호마 시티는 진지하게 지명권들로 올스타급 선수들을 영입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도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이 상황을 만든 선봉장이었다면 3년차에 접어든 수비 스페셜리스트 루겐츠 도트는 샤이를 이어 샘 프레스티 단장에게 강제 탱킹 종료를 외치는 두 번째 선수로 활약 중입니다. 도트는 오늘 경기에서 34점을 올리며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이젠 수비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기도 애매할 정도로 공격 부분에서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봐도 공격에 특화된 선수의 스탯을 기록 중이며, 이런 활약을 통해 5경기 연속 20득점 이상과 야투율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단이 연고지를 오클라호마 시티로 이전한 이후 도트보다 해당 기록을 연속으로 더 많이 세운 선수들은 케빈 듀란트와 폴 조지뿐입니다. 다음 상대가 미러키 벅스이며 도트가 이 기록을 이어가면 조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며 5할 승률 복귀에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되는 만큼 오클라호마 시티의 다음 경기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플스 센터가 우리 날짜 기준 12월 26일 이후 경기장 명칭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ESPN의 소식에 따르면 새로운 구장명은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무려 7억 달러의 명명권 계약을 통해 맺어진 20년 계약으로 레이커스와 클리퍼스는 앞으로 이 구장의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 클리퍼스는 2024년부터 구단주 스티브 발머의 100% 사비로 시공 중인 클리퍼스의 전용 구장 인투이트 돔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폴 조지는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레이커스가 만들어간 역사가 있기에 새로운 명칭이 낯설다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아마 많은 NBA 팬이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네요.
브루클린 네츠의 스티브 내시 감독은 현재 카이리 어빙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디 애슬레틱의 알렉스 쉬퍼에 따르면 둘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 농구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구 감독과 농구 선수가 농구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신기하긴 하지만 그 대상이 어빙이라면 어떤 상황도 납득이 가긴 하네요. 내시 감독은 어빙에 부재가 있어도 팀은 여전히 우승 후보이며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아킬레스건 부상 전과 동일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브루클린 네츠를 꺾었죠. 스테픈 커리가 9개의 3점을 폭격하며 브루클린 수비 코트를 불태웠는데요. 커리뿐 아니라 팀 전체가 브루클린을 압도한 경기로 후반에 단 하나의 야투도 성공시키지 못한 브루클린의 에이스 케빈 듀란트는 이번 시즌 경기 중 최악의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듀란트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커리의 활약을 극찬했는데요. 커리는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 달인이라며 연습량이 엄청나고 경기와 팀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역시 강하며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며 경기에 임한다는 말을 전했고 그게 바로 매일 올스타, MVP, 명예의 전당 수준에서 뛸 수 있는 이유라며 커리의 능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선수는 내년 1월 30일 시즌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시즌 워싱턴 위저즈로 합류한 카일 쿠즈마는 팀의 시즌 초반 좋은 성적과 함께 본인도 만족하는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경기를 포함해 최근 두 경기에서 극심한 야투 난조를 겪긴 했지만 두전 포워드로 뛰며 좀 더 많은 롤을 부여받고 멋진 경기를 치르고 있죠. 쿠즈마는 최근 ESPN과의 인터뷰를 통해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 않은 기회를 얻는 것이 본인이 원했던 농구라고 전달했습니다. 쿠즈마는 내년 3월 12일 LA 레이커스 홈구장을 찾게 되며 이 경기에서 성장한 본인의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최근 보스턴 셀틱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메 우도카 감독의 결단력 부족과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팀의 원투펀치인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너무 공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한 마커스 스마트의 발언까지 몇 년째 우승을 노리고 있긴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교주라 불리던 길버트 아레나스는 최근 후보 스포츠와의 대화를 통해 스마트의 발언을 언급했는데요. 아레나스는 테이텀과 브라운은 스타덤에 올랐고 이는 다른 팀에는 없는 좋은 것이라는 말과 함께 스마트가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본인이 잘하는 수비에 집중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아레나스가 만약 스마트와 한 팀이었고 스마트가 이런 말을 했다면 본인은 싸웠을 거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공을 전달하는 이유는 공격할 때 완전히 열려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패스하는 거고 스마트가 8개의 슛을 쏘는 건 너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각자 잘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을 전한 건데요. 스마트는 오늘 경기에서 3쿼터까지 5개의 야투를 모두 놓쳤지만 이후 4쿼터에 60%의 성공률을 유지했습니다. 마이애미 히트의 3번의 우승을 안긴 프랜차이즈의 스타 드웨인 웨이드가 최근 워싱턴 포스트의 벤 골리버와의 대화를 통해 역대 최고의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카고 출신인 웨이드에게 있어 마이클 조던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고 경기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경기를 발전시킨 인물이기에 본인이 속한 세대에 있어서 고트는 조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코비 브라이언트와 르브론 제임스가 이후 세대의 고트가 될 것이고 고트가 꼭 한 명일 필요는 없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웨이드는 2011년 파이널 당시 상대였던 덩 노비츠키의 독감을 조롱하는 제스처를 한 것에 대해 클립을 보기도 싫다며 아들에게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당시 그 행동이 노비츠키에 대한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언론이 질문을 하려는 순간 노비츠키가 아픈 거 다 알겠다며 또 무슨 핑계를 대려는 거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큰 일이 되었음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8일 주간다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ese ways things they look lik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 you. I wanna stay fire.